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보고서를 만들면서 데이터 시각화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데이터 시각화하는 작업은 다양한 형태로 시각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저희는 간단하게 이렇게 꺾은 선형으로 해서 그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 작업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는 단순한 그런 데이터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데이터를 복잡한 형태로 해서 만들어서 근데 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예, 복잡하게 모델링을 해서 그 모델링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시각화하는 작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엑셀을 통해서 간단한 샘플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이 데이터를 만들면서 이 샘플 데이터가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는지 한번 대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테고리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카테고리 데이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우선 요거는 이제 제품에 대한 카테고리인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처음에는 제품 카테고리 코드를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코드라고 할까요? 여기다가 상품, 자, 상품 분류 코드로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상품명으로, 자, 상품명이 아니라 분류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일단은 1번, 2번, 3번, 4번으로 해서 상품 분류 코드를 4개만 일단 만들게요. 그 다음에 분류명에는 여기다가는 가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구, 그리고 컴퓨터, 그 다음에 일단 식품으로 할까요? 네, 식품, 그리고 네, 일단 요렇게 이 정도로만 하죠. 가전, 가구, 컴퓨터, 식품으로 해서 4개의 그 상품 분류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번에는 요 카테고리의 세부 명을 세부 카테고리로 좀 나눠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이와 같이 세부 카테고리, 이렇게 하죠. 서브 카테고리, 네, 세부, 이렇게 하도록 하죠. 자, 세부 카테고리로 해서 하나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요. 세부 카테고리 역시 코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세부 상품 코드 하나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앞서 만들어 두었던 요 카테고리의 키를 상품 분류 코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카테고리가 지금 상품 분류 코드로 되어 있고, 여기는 세부 상품 분류 코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상품 분류 코드, 이렇게요. 자, 이 카테고리와 세부 카테고리는 연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관계를 맺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의 필드를 상품 분류 코드로 설정을 했습니다. 카테고리의 상품 분류 코드를
세부 카테고리에 상품 분류 코드로, 네, 일종의 이제 외래키 형식으로 해서 일단 필드를 동일화 시켜줬습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세부 상품명, 그쵸? 그래서 그냥 상품명이라고 할게요. 상품명으로 하고, 자,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1번은 뭐였죠? 1번은 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에 가전이 1번이었습니다. 상품 분류코드가 가전. 그러면 가전에는 상품명이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죠? 가전에는 세탁기가 있을 수 있고 TV 또 뭐가 있죠? 뭐 전자오븐 뭐 에어컨 뭐 선풍기 뭐 등등 이런 게 있다라고 합시다. 자, 1번 그죠? 그리고 세부 상품 분류 코드에는 요거를 S1으로 할게요. 서브 코드니까 S1 그 다음에 S2 S3 S4 자 이렇게 해서 그냥 S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상품 분류 코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구입니다. 자 여기다 가구는 뭐 책상 또는 의자 또는 뭐 식탁 장롱 침대 책장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역시 가구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가 2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품 분류 코드 2번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얘는 그냥 S7부터 S12까지 자 이렇게 설정을 하죠. 그 다음에 다시 카테고리에서 이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에 해당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CPU가 있고 램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모니터가 있고 모니터 또는 뭐 키보드 마우스 뭐 이러한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합시다. 자 얘는 카테고리 3번이죠. 예, 3번으로 넣어서 자, 이 정도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얘도 이렇게 자 13번부터 17번까지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4번 식품이에요. 자 식품에는 라면 그러니까 다양한 여러가지 식품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햄, 뭐 참치캔, 김이 있고 뭐 햇반, 빵, 우유, 또 뭐 대충 이 정도만 넣도록 하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다음 이와 같이 자 이렇게 세부 상품 분류 코드로 넣어줬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제 세부 카테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시트를 만들게요. 이번에는 판매와 관련된 그런 시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판매는 일단은 언제 판매가 됐는지, 판매, 여기에 날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날짜, 자, 그 다음에 날짜 다음에 여기에 제품 코드를, 상품 코드를 넣을게요. 상품 코드. 자, 근데 여기 상품 코드를 넣으니까 세부 카테고리의 상품 분류 코드, 그 다음에 세부 상품 분류 코드, 그리고 판매에는 상품 코드가 들어가요. 이건 실제 상품 코드죠. 분류 코드가 아니라. 따라서 여기에 하나 더 상품을 나타내는 상품 테이블 하나 만듭시다. 자, 상품 또는 제품이라고 할까요? 아니, 상품으로 합시다. 그냥 상품으로 똑같이. 그래서 일단 상품 코드를 넣었는데 여기에 이 상품에는 기본적으로 상품 테이블에는 상품 코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품 코드를 제일 처음에 넣어주시고요. 상품 코드.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 세부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요 세부 상품 분류 코드로 넣겠습니다. 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세분화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냉장고라고 하더라도 그 실제로 냉장고가 여러 개의 냉장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 제품의 냉장고가 있을 거예요. 뭐 LG, 삼성, 대우 뭐 이런 식으로. 따라서 이제 그 냉장고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 상품 코드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부 카테고리에 있는 세부 상품 분류 코드로 일단은 넣어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세부 상품 분류 코드 이렇게요. 자, 조금 복잡하죠. 이제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이런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이거보다도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은 아주 단순한 거지만 예, 이렇게 좀 실전에 좀 가깝게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상품 테이블에 상품 시트에 세부 상품 분류 코드를 넣어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원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가격,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컬러, 색상, 어떤 색상인지, 그리고 제품명, 상품명이라고 할게요. 상품명. 다양한 상품이 이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이즈 크기를 일단 넣도록 하죠. 사이즈.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러면 요 세부 상품 분류 코드에서 요거죠. 세부 상품 분류 코드 S1, S2 등등이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만들도록 할게요. S1 넣어주시고, 원가가 뭐 S1은 여긴 S1도 다양한 냉장고도 다양한 냉장고가 있을 수 있겠죠. 가격에 뭐 상품 크기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일단 S1 전부 S1으로 한 3개 정도만 넣어주시고, 원가가 뭐 예를 들면 수치도 단순화 시킬게요. 500으로 하겠습니다. 100만원 단위로 그냥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원 단위로 할까요? 만, 10만, 100만.
그쵸? 만, 10만, 100만. 만원, 만원 단위로 하면 만, 10만, 100만. 이게 100만원이 되는 거죠. 100만원. 자, 그러면, 원가는, 원가는 50만원. 그 다음에 가격은 뭐 1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칼라는, 뭐 회색. 상품명은 뭐 LG 냉장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알기 쉽게 냉장고 원 뭐 이렇게 하도록 하죠. 데이터 만들기 불편하기 때문에 크기는 뭐 예를 들면 뭐 60리터 대충 이렇게 하고요. 자, 그래서 냉장고 1, 2, 3 해주시고 색상은 흰색. 그리고 자, 냉장고의 색깔이 회색, 흰색이고 또 뭐 검은색. 예, 검은색 냉장고가 있나요? 근데 예, 자, 일단 그리고 원가는 뭐 얘는 60에 120만원, 얘는 100에 200만원에 80, 100, 뭐 이렇게 해서 그럼 세부 상품 상품 코드, 상품 코드는 뭐 200, 201, 20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죠? 세부 카테고리에 보면 냉장고, 세탁기, TV가 있어요. 전자오븐, 에어컨. 꽤 많네요. 냉장고, 세탁기, 원. 두 개만. 그리고 TV, 전자오븐, 에어컨. TV, 전자오븐, 에어컨, 선풍기.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컬러는 뭐 흰색, 빨간색, TV는 검은색, 검은색. 전자오븐 흰색. 그 다음에 에어컨은 흰색. 선풍기 흰색. 전자오븐. 네, 전자오븐은 뭐 네, 에어컨. 자, 이렇게 하고요. 선풍기는 자, 이렇게 해서 선풍기 사이즈는
사이즈 대충 넣겠습니다. 수치는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S2죠. 자, S2, S3, S4, 예, 선풍기까지. 자, 여기서 S2, S3죠. S3, TV, 전자오븐은 자, S4, 에어컨은 S5, 자, 이렇게 선풍기까지 해서 S6까지 들어갔고요. 이 세부 상품 코드도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300, 그리고 301, 그리고 TV는 400, 401, 그리고 전자오븐은 500, 501, 502, 그 다음에 에어컨은 600, 그리고 602번까지, 그리고 700, 701번,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가전은 됐고요. 그 다음에 분류 코드 66이죠. 너무 많이 넣었나요? 일단 책상, 의자, 식탁. 자, 간단하게 합시다. 여기에는 상품명이 책상 1, 책상 하나만 있는 걸로 하고, 의자 1, 그리고 식탁, 침대, 책장. 예. 자, 카피를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식탁 1, 침대 1, 책장 2, 뭐 이렇게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 이렇게 12번까지 해서 세부 카테고리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컴퓨터와 관련된 CPU, 램, 모니터, 마우스가 있는데요. 자, CPU는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여기다가 그래서 해주고요. CPU 1, 2, 3까지. 램도 이게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CPU는 S13이죠. 네, 그래서 S13. 램은 X14. 그리고 모니터는 S15, 7까지. 모니터 1,
마우스. 자, 이런 식으로 상품명을 넣어주고요. 크기는 요건 더 대충 넣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라기보다는 얘는 어떤 속도에 가까운데 100, 200, 300 그리고 100 이렇게 해서 자, 책상은 800 딱 800 침대, 책장. 자, 그 다음에 CPU입니다. CPU는 뭐 110, 11, 그 다음에 210, 212, 모니터는 310, 키보드는 410, 마우스는 400, 510. 자, 그 다음에 식품. 자, 일단은 라면 원, 싸, 요게 네, 이렇게만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라면은 S18이겠죠? 네, S 8, 빵우유 S22까지 1, 2, 1 햇반 빵도 1, 1.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자, 10. 자, 그럼 세부 카테고리에 예, 식품까지 모두 들어갔어요. 우유만 좀 추가할까요? 우유 1, 2, 3. 그래서 651이 네, 이렇게 15. 자, 그러면 색상은 갈색. 흰색. 자, CPU에도 색상을 일단 넣도록 하죠. 검은색, 전부 검은색으로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여기도 뭐 색상을 넣도록 하죠. 뭐 라면 봉지 색상을 넣도록 할게요. 빨간색.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단가, 원가는 뭐 책상 20, 10, 8만원, 15, 10만원. 장롱은 뭐 예를 들어서 100이면 200, 네, 10면 10만원이면 10만원이면 10만원. 램은 램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1만원이면 그래서 라마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대충 상품 코드, 상품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자, 네, 판매 테이블을 보면 지금 저희가 요거에 대한 관제 설정을 하고 그 시각화 작업을 할 텐데 좀 데이터가 좀 미진한 것 같아서 판매 데이터까지 좀 완성을 좀 하도록 할게요. 판매 데이터는 일단 상품 코드가 들어가고요. 이 상품 코드는 앞에서 만들어 놓은 요 테이블, 상품 테이블에 있는 해당 코드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날짜, 상품 코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수량, 얼마나 판매가 됐는지 수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단가, 가격은 요 세부 카테고리에 있는 상품 카테고리에 있는 요 가격을 이용하면 되겠죠. 네, 요 가격. 그 다음에 그래서 얘를 단가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매출 금액, 그 다음에 얘는 매출 원가, 그리고 매출 이익. 이렇게 해서 일단은 머릿글만 일단 만들어 놓고 이 데이터는 다음 시간에 채워서 실제 요 각 테이블 간의 관계를 맺어주고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시각화 작업이 시각화가 돼서 출력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